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서부터 좀 하락세가 다시 좀 있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멘탈이 지금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러죠. 이제 좀 하락하면은 이제 더 이상의 상승장은 없습니다. 조금 상승하면 와 이제 상승장입니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수용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투자를 좀 약간 묵직하게 예,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이 중국은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앞세워서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벽돌을 하나하나 지금 천천히 쌓아가고 있는 현재 와중이고 북미 같은 경우는 SEC의 게리 겐슬러를 앞세워서 일관되지 않은 정책을 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가 이끄는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장에 관해서는 이거는 뭐 거의 100% 확실시 됐다라고 이제 거의 정해졌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오늘 영상에서 몇 가지를 또 보여드릴 거고, 자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6월 29일 날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청문회 4달,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이죠. 7월 달 4달 20일로 연기. 그 얘기는 7월 20일 날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 하락세로 개미 몰아내기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모든 이슈거리가 몽땅 다 몰려 있어요. 나토 회의부터 해가지고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디테일한 뭐 제도권 수용에 관한 법안에 관해서 뭐 상정을 해서 이제 투표를 또 진행하고 뭐 각종 거래소나 뭐 블록체인 뭐 기관에서 나온 그런 인물들이 뭐라고 언급을 하고 뭐 그런 얘기부터 권도영의 얘기부터 일단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세가 이런 거는 그냥 당연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돼야 한국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나온 법안 갖다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뭐 거기다 이제 숟가락을 얹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보통 보면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거는 DCG 베리 실버트가 투자한 서클이라는 데서 이제 이거를 찍어내요. 이거를 보통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개 뭐 그런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제 유동성을 주입하는데 이 발행량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현재는 뭐가 많이 살아나냐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USDC하고 반대되는 거는 USDT입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트론 트랜잭션을 사용하는 TUSD. 그래서 근간에 있었던 비트코인 상승이나 여러 개의 알트코인이 상승했던 거는 사실은 이게 작용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테라 같은 경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잘못됐었잖아요. 여기서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 있어요. 일명하여 USDD. 그래서 다가오는 상승장은 요 페어를 유심히 보시면 거기에 사실 정답이 담아 있습니다. USDT, TrueUSD, USDD. 요거 세 개가 이번에 다가오는 동아시아 상승장의 주축이 되는 유동성 근본이 되지 않을까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뭐 트론과 BTT는 당연히 이제 반사 이익을 좀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근거 자료가 나오죠. TrueUSD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 공급 역할 커질 것. 크립토 퀀트 리서치. 자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참 상승할 때 USDT 시가총액이 크게 늘었지만 최근에 비트코인 랠리는 TrueUSD 유동성 힘입어 주요했다고 판단한다.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하냐면 대표적인 이제 중국의 거래소인 후오비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스틴선이 인수 합병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를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TUSD 발행량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후오비를 축으로 해서 아마 시장을 회전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페어를 이제 잘 확인을 해보시면
거기에 아마 정답이 숨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보시면 검은색이죠. 트루 USD 실제로 여기 많이 상승을 해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그리고 USDT도 상승하지만 오히려 트루 USD가 조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글래스 노드를 보면은 요거를 알 수가 있고, BUSD 마켓은 요즘에 이제 바이낸스에서 페어를 많이 상패를 많이 시키죠.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BUSD 자체를 발행을 줄여요. 그러니까 존재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쫄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BUSD 마켓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상패를 했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지켜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USDT 마켓과 그러니까 TUSD 마켓. 요거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요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막 BCH가 상승이 좀 있었잖아요. 이때도 보시면은 트루 USD 마켓에 BCH를 추가를 시킵니다. 이게 그 반증이에요. 앞으로 아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는 보통 보면은 그냥 미디어에는 중국하고 한국은 뭐 으르렁거린다, 서로 뭐 적대한다 이런 뉴스들,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일본이 껴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랑 일본하고도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엊그저께 뉴스에 아마 화이트리스트에 관한 얘기, 그거 뭐 해제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같이 뭐 공조해서 돌릴 거다 뭐 이 얘기인데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이 같이 경제 공동 회의를 얼마 전에 했었어요. 이건 진짜 사실적인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디어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와서 뭐 중국이 어쩌니 뭐 일본이 어쩌니 다 그냥 그 사람들 말 바꿉니다. 분명히 한중일은 같은 경제 체제로 들어갑니다. 이미 커넥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보세요. 위챗페이, 폰투폰 결제, 국내 상륙.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데 알리페이 이렇게 되고, 카카오페이를 중국 가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게 그냥 피셜이 아니라 이게 현실화 됐어요. 이미 현실화되고 있어요. 위챗페이, 알리페이, 카카오페이 연동, 네이버페이, 위챗페이 연동, 일본의 라인페이, 네이버페이 연동. 자, 라인페이가 위챗페이하고 연동. 자, 이미 예상했던 반대 다 되는 거고, 자, 파산 FTX 부활하나 거래소 토큰도 급등.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 논리로 급등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자, 거대 거래소들이 FTT 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게 기준을 삼아야지, 개인들이 이게 뭐 SEC에서 뭐 어떻게 됐다, 뭐 BNB가 뭐 증권성 시비에 말렸으니까 이게 사라집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개인의 단순 논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이런 코인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는지, 요 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FTX 2.0은 올 4분기 안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시 오픈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랑 연결돼 있죠. 제네시스 트레이딩하고 그레이스케일하고 이제 요렇게 지배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유동성을 제네시스가 이제 투입을 했었는데, FTX 알라메다 리서치 문제가 터지면서 제네시스가 위기에 몰리죠.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의 이미지도 이렇게 나락으로 빠졌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다시 기사회생하고 자본이 다시 역으로 들어가려면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나면 여기서 플러스되는 자금이 있을 거예요. 이 자금이 다시 들어가고, 이 자금이 알라메다 리서치를 살리고, 뭐 하여튼 이게 복합적으로 돼서 다시 DCG가 다시 떠오르지 않을까, 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파산했을 때도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고, 역순으로 다시 회생 작업을 할 때도 역순으로 아마 로드맵이, 이들만이 가진 정치 세력이 개입된 로드맵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에너지 가격이 잠정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워렌 버핏은 에너지의 화석연료의 좀 중요성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좀 중심을 잡고 계속
매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버크셔 해서웨이, 옥시덴탈 이게 정유주거든요. 주식 210만 주 추가 매입, 지분 25% 추가 6월 29일에 계속 매집을 하는 거죠. 왜 매집을 계속 할까? 화석연료의 중요성이 2025년 이내에 엄청 중요한 시점이 도래를 합니다. 네, 그거를 워렌 버핏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화석연료가 중요해지면 과연 브릭스나 오페크 플러스의 중요성은 얼마나 대두될까? G7이 여기서 중심축인가요? 아니면 오페크 플러스와 브릭스가 여기서 중심축인가요?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G7이 위주가 아니라 이들이 위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건 그리고 탈달러하고 거기에 사실 전 정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30여 곳 뭐 구조조정, 행안부, 긴급 회의 소집 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 이제 눌러놓긴 하겠죠. 뭐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뭐 실리콘밸리 은행 얘기가 나왔을 때 JP 모건이나 이런 데가 이제 개입을 하면서 살짝 눌러놨을 뿐이지 결국에는 크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올해가 넘어가서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막 위기감 조성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쨌건 금융권의 도미노 파산의 어떤 그런 그림자가 어두운 그림자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1년 안에는. 그래서 코인 투자하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을 가상자산 거래소가 메꾸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명목 카페에 관한 신뢰도도 떨어질 텐데 뱅크런이 발생한다는 거에 관한 위기감이 대중심리에 작용을 하면 오히려 코인 시장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리고 XRP, SEC 소송 결과 9월 결판, 전망 속 리플 코인 가격 못 오르네. 우리 대중은 다 지금 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거 해가지고 난 이거 해가지고 개당 589달러까지 가면은 난 벼락 부자야. 그냥 단순 논리로 공부도 안 하시고 이제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은 큰 돈 못 벌어요. 결국에는 그때까지 가지도 못하고. 근데 공부를 해가지고 이 구조를 아는 분들은 큰 돈을 버시겠죠.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 여기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9월이 가을께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그레스켈 자산운용사 GBTC 요거 스팟 ETF 승인 결과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XRP 소송이 명확성이 나오는 게 이때라는 얘기죠. 이게 나와야 GBTC에 관해 상품이다. 비트코인이 상품이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 아니면 이것도 XRP의 증권이다. 왜 증권이 아니다.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시점이 코앞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7월 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FTX 피해 청구 사이트 곧 오픈 9월 29일 날 마감. 이거 이때까지 이제 마감하고 돌려줄 거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안에 회생 작업을 마무리하고 FTX 2.0을 재오픈하겠죠. 자, 이 시나리오가 그려지지 않을까. 그리고 루나 클래식도 다 같이 다 맞물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건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가는 바로 직전 주간입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자, 재미난 일들이 점점 한 달 지나가면서 많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보단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